그 다비치 멤버분들이 듣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드라마 스타트업 그 드라마 OST 곡들을 여러 곡을 작업을 했어요. 이 주제는 오늘 이제 안 되겠네요. 다른 주제로 하시죠. 안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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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유스토리, 오늘의 게스트 가수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계신 황경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제일 바쁜 프로듀서 분들 중 한 분이신데 많은 작곡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 저도 부러워하는 작곡가들이 많죠. 아, 누가 있죠? 뭐 실명을 언급드리기는 좀 아, 그래요?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로 발라드 작업 많이 하니까요. 발라드 곡들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 작곡가분들도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럼 제가 먼저 황경수님의 프로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트와이스, 노가요, MC 더 맥스, 넘쳐흘러, 태양의 노겨,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스타트업 OST, 파트 7, 다비치 말러, 신화, 김동완, 헤어지긴 한 걸까, 신용재, 줄게, SF9 왜 이래, 먼데이 키즈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하기 싫은 말, 허가, 듣고 싶던 말, AOA 초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기타 등등. 네.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언급이 안 된 곡들도 있긴 한데 네네. 네.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나오죠. 네, 많긴 하네요. 네. 제가 이제 기타 등등의 곡들도 워낙 많을 텐데 이 곡 중에서 따로 뭐 언급하고 싶거나 이런 곡 있나요? 아, 네. 최근 이제 한 달 내내 좀 발표가 됐던 곡들인데 드라마 스타트업 지금 방영하는 그쵸, 중인데 네네네. 그 드라마 OST 곡들을 여러 곡을 작업을 했어요. 아, 한 곡이 아니라 네. 웬디 씨 곡도 있고 다비치 곡도 있고 뭐 제이미 그리고 에일리, 치즈, 오마이걸 뭐 이런 분들의 노래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작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게 막 떠오를 때가 있고 안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떠세요? 뭐 안 떠오르거나 이럴 때는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일단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서 막 곡을 만들어내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곡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시작을 하는데 잘 나오는 날도 있고 너무 안 나오는 날도 있죠. 그럴 때는 안 하기도 하고요.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이 정도면 조금 더 나오겠지 싶을 때 작업을 또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곡이다라고 판단될 만한 곡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 이 곡은 내가 들어도 너무 별로다 싶은 곡들이 나올 때도 하고 항상 그 양쪽의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저도 좀 동감하는 게 그래도 나는 뭐 억지로 해보기는 하는데 안 떠오를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필 받았을 때 막 나오는 곡이 확실히 훨씬 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이 곡은 정말 필 받아서 잘 나왔다 했던 그런 곡 있나요? 고민할 거 없이 제가 만들었던 곡 중에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음. 그 곡은 정말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돼서 금방 나왔어요. 이제 가이드 보컬 녹음을 할 때도 아, 이 곡은 정말 너무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을 하는 곡이었고 다비치 분들께서 잘 불러주셔서 좋은 작품으로 발표가 되게 됐었죠. 좋은 성적을 그 곡은 그러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 다비치 분들의 곡을 작업을 할 거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 있어요.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기존에 발표됐던 곡 중에 MC 더 맥스의 넘쳐흘러라는 곡을 다비치 멤버분들이 듣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이 곡을 쓴 작곡가에게 그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넘쳐흘러가 완전 효도곡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로를 그래도 좀 아니, 터준 그런 내 곡이 친구지만 그래도 나는 솔직히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였고 듣고 곡 왜 이렇게 좋아하고 1등 찍고 아, 경수는 그냥 아예 안드로메다로 가는구나. 됐죠. 아, 아니에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걸 다 알아주네요, 역시. 운이 많이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제가 발표했던 모든 곡들이. 사실 곡이 좋아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고 곡이 좋은 곡을 많이 잘 쓰는 작곡가 분들 그리고 혹여나 뭐 지금 아직 활동을 못 하고 계시는 작곡가 지망생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에는 분명히 좋은 곡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약간의 운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좀 더 따라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친구 2AM 창민 군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자기가 발표한 곡 중에 히트곡이 많으니까 그 친구 얘기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그 히트곡이라는 게 자기가 써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써서 히트곡이 됐다가 아니라 히트곡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1등한 사람들은 와 역시 다른 전 1등을 아직 못 해봐서 멜론 차트 56인가 그것도 대단한 성적이죠. 그래도 차트인에 해서 50몇인가 60몇이 했는데 저도 제가 노래 직접 부른 제 앨범으로는 꿈도 못 봐요. 차트인을. 그것보다 자기가 만든 곡이 차트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런 어떤 희망이 아니라 꿈 같은 게 있어요. 내 노래로 내가 부른 노래로 내가 만들고 부른 노래로 이제 차트인을 하는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가수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한경수 군께서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공개를 안 했지만 원래 가수 출신이에요. 예, 직접 소개를 좀. 원래는 가수 출신이 맞죠. 대학에서 전공을 한 것도 보컬 전공을 했고요. 13년도에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14년도에 처음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가수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아서 내려놓게 됐었죠. 가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내려놓게 되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어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잘 되지 못하면 사실 버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내가 음악을 해왔고 음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또 잘하는 건 노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그라운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노래를 만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걸로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됐다는 걸 겪어봤으면 이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만드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됐었죠. 아직도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본 친구고 그때는 저도 되게 노래에 미쳐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들었던 제 또래 보컬 중에서 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를 처음 들었었던 처음 느끼게 했던 경수랑 그리고 아 이렇게 타고난 사람 앞에서는 정말 천재 앞에서 노력형이 이길 수 없는 건가라고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게 수연 누나 딱 2명 그 동아방송대 그 삼수 하셨나요? 사수 하셨나요? 2008년 학번으로 들어왔으니까 언제? 사수겠죠 그러면? 와 사수 2005년에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6, 7. 6년에 떨어지고 7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5, 6, 7, 4번 보고 들어간 거죠. 8 어. 와 그리고 제 기억에 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고3 때 거기서도 경연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보이스 코리아 혹은 슈퍼스타 K 같은 유일한 어떤 오디션 경연 같은 프로그램이었죠. 라디오에서 생각난다. 진행하는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당시에는 가수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네, 정도로 맞아요. 이름 있는 대회였고 그때 별밤 출신 가수분들이 누가 있었죠? 그 당시 제 전 기수가 그 SG연합의 김진호 씨 네. 그분이 바로 전년도 우승자였고 제가 그 다음에 우승했고 와 우승자. 그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가진 건 아니었고 가질 수 아, 있을 것 왜냐면 아, 같았죠. 나도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를 너무 진짜 잘하는 거야. 와 이렇게 부르는 애가 있구나. 별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내질렀던 때였던 것 같아요. 대충 한 몇 곡 정도 쓰신 것 같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한 80곡 내외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한 250억 정도를 버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잔고가 얼마 없는데 지금 250억을 어디다 쓰셨나요? 일단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5월에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에 이제 비용을 쓰기도 했고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원래 렌탈 작업실을 쓰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작업실 룸도 만들고 거실도 있고 뭐 부엌도 있고 이렇게 크게 해서 일을 하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듣기로 축가를 엄청난 분이 해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엄청난 분들이죠. 네. 네. 누구셨죠? 제 곡으로 인연이 된 다비치 분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좋은 노래로 축하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유부남인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좀 어떤가요?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요. 지금 제가 갖게 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제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에서 조금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조금이라도 좀 해이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에 늘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 쉬려고 안 하게 되고 곡을 더 만들려고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도 해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경수야 라고 하시는데 머리로는 알죠.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압박감을 느껴가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긴 아는데 심리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방향에서는 서투른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툴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또 이제 방식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프로는 뭐 사실 여지없이 그냥 열심히 음악 만들 거고요. 노래 이제 다른 가수분들에게 줄 곡도 많이 만들면서 큰 바람으로는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또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 1년에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노력을 해서 1년에 한 2개 정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수나 작곡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조언이나 팁을 주자면 일단은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레슨도 했었어요. 보컬 레슨도 하고 했었는데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돼라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드는 친구인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집으로 보내요. 냉정하게. 왜냐면 이 친구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제가 뭐 사탕발림으로 넌 좀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거고, 그럼 그 말을 믿고 시간과 돈과 열정을 투자할 건데 거기에서 오는 그 미래 후에 이 친구한테 올 수 있는 회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클 테니까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재능의 어떤 체크를 분명하게 하셔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객관화. 그렇죠. 객관화가 분명히 필요하죠. 사실 음악이라는 게 내가 만들고 내가 부르는 게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100%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객관화는 있어야겠죠. 자꾸 누군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피드백도 들어보고 냉정함과 냉철함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제가 해왔던 것처럼 기다림을 좀 알 수 있는, 할 수 있는, 앞으로 올 어떤 자기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 보상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게 진짜 분명히 필요하겠죠. 오늘 이렇게 이제 가수 및 프로듀서로 활동하시는 흥민수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막 많지 않아요. 말이 많지 않고 말도 좀 빠른 편, 어떨 땐 빠르긴 한데 이렇게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는 좀 천천히 말을 하는 편이라서 재밌게 이런 상황을 제가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데 그냥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리 없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무르르도 나도 잘하려고 잘 갔어 아주.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오, 뭔가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오늘 진짜 너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따로 깊은 얘기 하는 걸로. 네, 김포를 진짜 갈게요. 알겠습니다. 약속. 언제든 오세요. 한밤중 운전하고 가다가 외제 스포츠카를 긁었어요.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에 주변 CCTV도 CCTV도 없고 양심껏 얘기한다 안 한다. 아무런 어떤 증거가 없다는. 네, 그렇죠. 어떤 종류의 스포츠카일까요? 브랜드가?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엘사, 엘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